안녕하세요. 새내기 당구 선수 군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완전 당구 초보의 고점자 되기 3편입니다. 중점자 분들도 참고하실 내용이 분명 있을 테니 저와 함께 배워보시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바로 브릿지의 중요성과 자세 유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브릿지와 자세 유지는 따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좀 지루하게 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브릿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브릿지를 잡는 법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방법이 상당히 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모양을 한 후 엄지손가락의 마디를 중지손가락 둘째 마디에 붙이고 검지를 엄지에 붙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바닥 옆면을 당구대에 대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펼치면서 중지를 왼쪽 축으로 바닥의 지지대로 받쳐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됐죠? 여기서 살짝 포인트가 이 고리의 모양은 각자 손가락 길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엄지손가락이 브릿지의 견고함의 키포인트입니다. 엄지손가락의 마디로 중지손가락의 둘째 마디를 꾹 눌러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엄지손가락의 끝으로 검지에 힘을 주어서 꾹 밀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브릿지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브릿지를 잡은 손의 손바닥보다는 손가락에 힘을 주시는 게 더 견고하게 브릿지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의 팁이 지지대로 펼친 세 손가락이 힘이 고르게 다 좋으면 상관없지만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흔들림이 있으면 중지와 약지를 붙여주시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레일 브릿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모양의 브릿지를 많이들 하십니다. 이 모양을 만드는 방법 역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붙이고 엄지손가락의 끝을 중지의 둘째 마디 가까이에 붙여주십니다. 그런 다음 당구대 레일 위에 손바닥을 놓고 큐를 엄지와 중지손가락에 맞물려서 놓으신 후 검지손가락으로 고리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됐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팁을 살짝 드리면 이 모양의 브릿지가 나쁘진 않지만 레일 위에서 하단을 주고 강한 샷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큐가 이렇게 고리 안으로, 즉 위로 들려지는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검지손가락은 이렇게 큐를 내리 눌러주시면 훨씬 더 견고한 브릿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의 댓글로 수구가 쿠션에 붙어있을 때의 브릿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정해진 브릿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어설프게나마 제 브릿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브릿지 위치를 잡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버티기만 하면 브릿지가 너무 흔들거려서 중지손가락을 이렇게 당구대에 딱 붙여서 덜 흔들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정말 제 방법이니 해보시고 괜찮다면 사용하시고 아니라면 본인에 맞는 브릿지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역시 간단하게 끝내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브릿지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 브릿지의 중요성과 자세 유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과 정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구를 잘 치시는 많은 분들이 브릿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브릿지의 비중이 당구 기술에 있어서 50% 이상이다 할 정도로 브릿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의 사전적 의미가 강을 이어주는 다리,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주는 이런 의미입니다. 당구에서 브릿지의 역할은 단순히 큐를 걸어둔다 라는 큐거리의 의미라기보다는 오른손 스트로크의 힘 전달을 내 수구에 이어주는 역할이므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장에서 하점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공이 안 되는데 쉬운 공 같은데 이건 어떻게 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일단 그 공을 두세 번 정도 먼저 쳐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는 모습을 확인한 후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브릿지를 꾹 눌러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마법처럼 안 됐던 공이 득점되는 걸 보면서
하점자분들이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아예 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배열이나 두께를 착각한다든지 당점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배열이라고 불리는 그런 배열에서 두께, 당점, 스트로크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브릿지를 견고하게 유지 못하는 경우에서 오는 실수가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당구를 득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두께, 당점, 스트로크입니다. 여기서 스트로크는 오른팔이 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정확한 두께와 당점은 자세와 브릿지가 담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스트로크가 곱게 나가는 것까지 도움을 주는 요소이고, 스트로크의 강약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브릿지인 것입니다. 당구 실력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냐와 스트로크 두께, 당점 등을 내 몸으로 많이 익혔냐가 말해주는 것이고, 여기서 오른팔이 담당하는 스트로크는 초보자가 갑자기 고점자처럼 큐스피드가 확 올라간다거나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릿지를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습관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당구 지식과 몸에 익혀진 당구 실력만큼은 게임 중에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브릿지와 자세만 유지한다고 많은 탑 플레이어들처럼 당구를 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배웠던, 그리고 연습했었던 제가 알고 있는 공의 성공률은 2배 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브릿지의 중요성은 저도 항상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요성이 여러분께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팁은 당연히 알고 계신 자세 유지의 기본인 브릿지를 안 떨어뜨리는 것과 더불어 제 시선입니다. 난구풀이 영상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몇 번을 반복해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가 1적구에 부딪히는 순간을 꼭 보자 라는 습관이 자세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구와 1적구가 맞는 순간을 정확하게 보시면 공이 갈라지는 잔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잔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구가 진행하는 라인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의 중요한 장점은 내가 알고 있는 두께가 오답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가는 게 당구 실력 향상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두 번째 팁은 바로 생각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스트로크의 강약으로 변화를 줘야 하는 배열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기본 배열의 공이 섰을 때 3쿠션 지점을 생각했으면 다양한 시스템이나 감각 등을 통해 내가 정한 1쿠션을 향하는 라인으로 공을 보내려 할 것입니다. 이때 점차 생각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3쿠션 지점이 여기니까 2쿠션 지점은 여기고 1쿠션 지점은 여기야 라는 생각이나, 이렇게 치면 길게 빠지거나 짧게 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 등이나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 자세를 잡기 전에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1적구를 맞춰서 보낼 1쿠션 지점과 1적구를 바라보며 모든 두께, 당점, 스트로크 생각까지 마치신 다음 엎드리면서는 모든 생각들을 다 지우려 노력하시고 그 두께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크의 강약의 변화로 맞춰내는 배열의 공에서는 감각적인 스트로크의 강약까지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 스트로크와 두께, 당점만으로 보내는 배열의 공에서는 불안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각을 지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지우다 보면 수구가 1쿠션 방향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점차 없어지고, 남은 것은 그 공의 두께가 맞냐 안 맞냐만 확인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세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수를 많이 하는 배열의 공을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 말하고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안 드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모든 진로를 예상하고 진행시켰을 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공이 간다는 건 공을 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스트로크 두께 당점 중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 진로에 대한 예상이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원쿠션 이후의 진로를 예상해야 하는 경우나 수구의 진행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하거나 2쿠션, 3쿠션 예상 자체가 어려운 리버스 같은 공들도 많지만 흔히 말씀하시는 기본 배열에서는 수구가 1적구를 맞은 후 큰 변화 없이 진행하는 공의 라인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때 이 라인대로 보내는 두께 당점 스트로크를 아예 착각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구를 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 이 배열의 공은 이 두께에 이 당점으로 치면 득점된다 라고 외우는 반복의 연습도 좋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스트로크로 이 두께에 이 당점으로 쳤을 때 이런 방향의 라인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연습하신다면 수구는 내가 이렇게 치면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죠? 그 믿음이 생기시면 수구가 저기로 안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점차 없어지실 거고, 그러면 수구가 저 방향을 향해 갔나 안 갔나를 확인하려 안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시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수구와 1적구가 맞는 순간만을 집중하고 보실 수 있게 되실 거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자세 유지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영상이라기보다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는 내용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은 유용한 내용이 되었을까요? 오늘 내용 자체가 너무 당연한 말을 제 방식대로 길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대본을 쓰다 보니 담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고, 검토를 하면서 읽다 보니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라는 부분이 많아서 10시간이 넘게 대본을 수정해 가면서 이대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도 분명 내용을 공감하시고 도움이 되실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용한 내용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아서 댓글이 무섭습니다. 너무 악플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구를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는 선수 군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배워요.